어쨌든 큰 캔들 구간에 큰 캔들과 거래량이 동반이 된 것은 이런 것들이 결국엔 매집봉이다 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매집봉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급락을 알려주는 신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추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매집봉 그리고 저점의 형태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매매하실 때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매집봉에 대해서 좀 오류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해소를 해드리고, 그리고 저점의 형태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은 추후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업 내용만 보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시장이 횡보하는 시장 또는 하락 시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저는 차트를 보면서 거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반복해서 들으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종목은 제가 공개 종목들을 가지고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매직 그 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또는 아프리카 TV 많은 이제 영상에서 매집봉이라는 것은 어쨌든 큰 캔들 구간에 큰 캔들과 거래량이 동반이 된 것은 이런 것들이 결국엔 매집봉이다 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매집봉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급락을 알려주는 신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가는 이러한 형태들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하락을 하고 어느 구간에 접어들게 되면 이제 버블이 일어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매집 구간이라는 것은 저점 구간대에서 큰 캔들만 나타나면은 그것이 매집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쉽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집봉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급락을 알려주는 신호인데, 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러한 급락 이후에 주가의 흐름이 엄청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격이 많이 줄어들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버블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주가를 끌어올려서 비싼 가격에서 주식을 모은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세력이라면은 개인 투자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개인들의 물량을 저는 많이 뺏어오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영상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세력들이 물량을 모았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집봉은 결국에는 급락을 알려주는 신호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심어두시고 급등이 나왔었을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급락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제가 저점 강의를 하는 이유도 그 이유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매집봉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그 이후에 주가의 급락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이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될 부분은 이 주식은 세력들이 원래 많이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매집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느냐, 매집이 종결이 됐느냐,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설명드릴 것은 매집봉이기 때문에 이러한 매집봉은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알고 있는 그 매집봉이 절대로 아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급락을 알려주는 신호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급락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이고 또는 내 주식의 저점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것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저점의 형태는 고점의 형태와 유사하게 큰 캔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꼬리가 긴 형태,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도지, 이러한 형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점에서는 세력들이 매도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형태를 만드는 것이고, 저점에 가서는 주식을 모으기 위해서 이러한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매집봉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세력들이 주식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관심을 유도를 하고 그리고 주식을 모으기 위해서 가격을 빼는 단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짧게 세력들이 나는 빨리 모아서 주가의 슈팅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재료가 지금 단발성이야.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매집을 해서 주가를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주식들은 오랜 기간 동안의 세력들이 모으는 과정이 필요로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논리를 가지고 저는 강의를 만들었고, 그 논리를 통해서 저는 매매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 제가 생각하고 있는 논리가 100%는 맞을 수는 없겠지만,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주식들은 이렇게 흘러가더라 라고 저는 검증을 해왔고,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자, 매집봉은 결국에는 급락을 알려주는 신호이다.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저점의 형태. 저점의 형태,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네 가지 형태가 지금 보시면은 정원엔시스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에 가서 캔들이 키워져 있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물론 이 시기에는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코로나의 그 시장 눌림과 함께 이런 하락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이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점의 모습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의 변동성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항상 동반이 되어 왔던 것이 급락이죠. 그리고 저점의 형태들입니다. 자, 주가에 움직이기 전에 도지의 형태, 그리고 갭의 형태, 그리고 큰 캔들의 형태, 이러한 모습들이 눈에 띌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매집봉 이후에는 항상 무엇을 확인을 해야 된다? 저점의 형태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확인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추후에 돌리는 과정, 즉 변곡의 형태 과정에서 거래를 하게 된다면은, 내가 이 주식을 끌고 가야 될 이유가 분명 적어지게 되면은 손절이라는 것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매집봉 이후에 급락, 그리고 저점의 형태,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의 슈팅,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눈에 보일 겁니다. 즉, 이 주식은 원래 매집이 잘 되어 있었던 주식이고, 그 사이에 매집이라는 것을 이러한 큰 캔들로 진행을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면서 개인들의 관심을 얻게 하고, 기존에 있었던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이 된다면은 기존의 주주들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매입가 가격까지 올라오고, 또 손실 구간에 접어들고, 이렇게 된다면은 나는 이 주식 말고 다른 주식을 매입을 해서 수익을 낼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매집봉 이후에는 급락이 나타나게 된다. 이 논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들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베이스, 빅네트, 종근당홀딩스는 부피가 크니까 좀 작은 주식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픈베이스도 주가의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전의 단계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매집봉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영상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내용이지만은, 그 이후에 급락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눈에 보일 겁니다. 똑같이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 급등의 형태가 우리가 저점의 형태에서 큰 캔들의 모습과 유사하다라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모습 이후에 저점의 형태들이 찍히고 난 다음에 반등을 하고, 저점이 찍히고 난 다음에 반등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급락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가의 상승을 하기 전에는 어떤 특이점이 있냐면은, 결국에는 캔들이 작아지고 저점의 형태를 만들고 주가의 급등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종목도 보도록 하죠. 원풍이란 주식도 움직였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풍은 공개 종목이었지만은, 그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쉬운 주식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공개 종목으로도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식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의 흐름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들 이게 매집봉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그 이전부터 이 주식은 매집이 정말로 잘 되어 있습니다, 거래를 해볼 위치가 왔네요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급락의 형태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주가의 변동성이 대략적으로 2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주식 같은 경우에 이러한 것들, 그 매집봉 때문에 급락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저점의 형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전제는 뭐냐면은, 이 주식이 매집이 잘 되어 있으면은 매집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점의 형태가 뚜렷하게 보인다면 그 주식은 매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또 급등이 많이 나왔었던 주식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에너토크 한번 볼까요? 에너토크도 제가 쉬운 주식이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에너토크도 물론 그 이후에 이슈가 따라 붙으면서 주가의 급등이 나타났지만은 그 이전 단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급등락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세력들이 하고자 했었던 것은 여기서의 세력들이 물량을 모으는 단계가 아니라 주가를 빼면서 이러한 단계에서 결국에는 세력들은 모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매집봉 이후에는 급락을 기다리게 된다면 분명 좋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매집봉과 저점의 형태를 같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점의 형태에서는 큰 캔들, 그리고 꼬리가 긴 형태, 그리고 갭, 도지의 형태,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엔 저점의 형태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형태들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주가들의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주식이라면 이러한 버블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시장 때문에 상승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2016년, 17년, 18년, 19년 그 시기 때마다 저는 급등했었던 주식들이나 그리고 또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주식들을 얘기를 드렸었고 그 주식들의 변동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 와 이게 어떻게 진짜 움직이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주식들을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도 분명 영상에서 분명 얘기를 할 겁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주식들의 모습들을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점이 많은 주식들은 그리고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주식들은 분명 이러한 모습들 이후에 주가의 급등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종목들도 계속해서 보시면서 저점의 형태들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매집봉이 있는지 매집봉이 나타나게 됐다면은 우리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거나 또는 추후에 내가 기간 투자를 해서 비중을 늘릴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갖고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점의 형태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변곡 구간만 지나가게 된다면은 주가의 슈팅이 나타날 수 있다. 주식들은 결국에 버블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정배열로 가야 됩니다. 그 정배열로 가기 위해서는 변곡의 형태가 나타나야 되고 그 변곡 이전 단계에서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난다? 매집봉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 그 매집봉은 결국엔 급락을 알려주는 신호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하락을 하고 있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세가 나온 주식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러한 주식들은 사실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가가 이미 움직여져 있는 주식들을 기간 투자를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고 또 내가 그 주식을 끌고 가는 힘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오늘 얘기해드린 매집봉과 그리고 저점의 형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적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덜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저점의 형태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변곡의 형태에 대해서 꼭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시간 대비했었을 때 만족할 만한 수익률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흔들리지도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매집봉은 매집봉이 아니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집봉은 결국에 급락을 알려주는 신호이고 그 급락이 이후에 결국에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매매를 한번 해봐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제가 깔려야 되는 것은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즉 주식이 좋은 주식이라고 전제가 깔려야 되지만은 적어도 그래도 차트만 분석을 하더라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정말로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진짜 맞을까?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제 카페에 오시면은 어쨌든 종목들을 제가 지금까지 추천을 했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공개 종목은 정말로 제가 그 사이트 다른 사이트에서 제가 올려드린 것도 있지만은 그 이전에 제가 올려드렸었던 종목들이 2016년도에서부터 있습니다. 2016년, 2017년 계속해서 있으니까 그 시기 때 매집이 잘 되어 있었던 주식들 그리고 매집이 잘 안 되어 있었던 주식들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매집이 되어 있는 주식들은 저런 형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의 움직임이 있었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로 본다면 저점 영역에 있는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점 영역에서 저점의 형태들이 나타나는지만 확인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투자의 포인트가 생길 것이고, 그 포인트를 가지고 주식에 접근한다면은 기존의 기업 분석을 통해서 접근할 때보다 오히려 매매하실 때 수월할 것이고, 또 불안감도 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은 것이고, 혹여나 매집봉이나 저점의 형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자세하게 다음 영상에서 게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